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대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만남을 주제로 K-파스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콜라보 세미나 영상입니다. 코리안 파스의 약자인 K-파스에 대해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이민규 PL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이민규 PL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파트를 맡고 있는 이민규 PL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K-파스가 뭔지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K-파스 내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파스 소개에 대한 부분은 구현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뒷부분에는 시연도 있으니까 알아가는 단계로서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의 정의를 제시해 놨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 실행, 운영, 관리하는 기반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파스고요. 앞에 K는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파스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공개형으로 만든 파스 플랫폼입니다. 이 K-파스는 iOS와 SaaS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SaaS에게는 개발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iOS에게는 운영 관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K-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부터 약 10년간 R&D부터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고 이런 K-파스를 잘 운영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가 2020년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K-파스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K-파스의 목표는 늘 이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장 필요한 오픈소스를 찾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쿠버네티스, 젠킨스 등을 포함해서 119종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개발된 내용에 대한 가이드 및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ISP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달려왔고 2015년에 스파게티라는 버전 1.0을 공개한 후에 그 다음부터 매년 오픈소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현재 6.5 버전까지 공개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엔 K-파스의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쿠버네티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쉽게 컨테이너를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고요. 반면에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도 물론 컨테이너를 지원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표준화된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전체가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좋은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도시를 기반으로 VM 생성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은 큐브 스프레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가 배포되어 동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랫폼이 함께 동작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단독으로 필요에 따라서 각각 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좀 아쉬운 면이 없진 않은데요. 최근에는 중앙에 보시는 사이드카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밑에 보시면 CF4 K8S라고 되어 있는데 쿠버네티스 위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의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내용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이드카를 통해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K-파스의 오픈소스들은 저희가 테이킹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 중에서 안정되고 안정화되고 검증된 버전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채로 도입이 되면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버전을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다음은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OP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K-PaaS가 공공 중심으로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민간 시장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죠. 네, 그래서 2022년에 민간을 중심으로 K-PaaS를 발전시키고자 OPA라는 민간 중심의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해서 파스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그 다양한 K-PaaS 도입 기관과 관련된 사례들이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K-PaaS는 그 K-PaaS를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 분야, 그 K-PaaS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K-PaaS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그 위에 컨테이너로 빌드된 앱을 올리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 5일짜리 과정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학협력 오픈랩을 통해서 건국대, 숭실대, 상기대, 폴리텍대 등 7개 대학에서 K-PaaS를 주제로 정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세미나 등 대회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콜라보 세미나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K-PaaS의 개발 내용이라던가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부 조직원이나 클라우드 관련 기술 리더분들의 세미나가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K-PaaS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그 17년부터 계속 개최되어 왔고 올해도 K-PaaS 활용 디지털 사회혁신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항으로는 K-PaaS 내에서 그 공동 연구 기업의 결과를 오픈소스 공개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K-PaaS 적용 기술 및 고도화에 기여가 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K-PaaS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공공기관 대상으로 K-PaaS 맞춤형 교육 신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세미나 내용으로는 파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에 대한 것이고 베이스는 K-PaaS가 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범 교육을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교육 과정으로 변경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고 관련해서는 OPA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2022년도에 그 OPA라는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OPA는 민간 중심의 오픈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고요. K-PaaS는 이러한 OPA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K-PaaS 대표 포털로 앞서 설명해드린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및 플랫폼의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K-PaaS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PaaS 플레이파크. K-PaaS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체험 신청을 하시면 K-PaaS 플랫폼의 계정을 발급해 드려가지고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사용자 의견을 취합해서 K-PaaS 개발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K-PaaS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K-PaaS 활용 가이드나 세미나,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여러 서비스들이 K-PaaS를 기반으로 테스트되거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K-PaaS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입니다. 다양한 업체의 51개 제품이 K-PaaS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K-PaaS 레디 기업입니다. 레디 기업이라는 것은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다양한 구축 경험이나 활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임을 인증하는 서비스입니다. K-PaaS에 대한 전문 사업 부문이나 전문가 부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인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삼성 SDS나 LG CNS, 나무기술, 이노그리드 등
26개 업체가 레디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확장성 확인입니다. 네, 확장성 확인 서비스는 K-PASS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추가 기능들로 확장한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K-PASS 확장성을 확인받은 경우 해당 제품과 서비스는 K-PASS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 레벨에 따라서 확장성 확인서가 발급되고요. 확장성 확인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공개가 됩니다. 현재 확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3개 제품으로 멘텍, 카카오, 이노그리드, 나무기술 등 이런 회사들의 파스 제품들이 K-PASS 확장성 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파스 플랫폼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K-PASS 기반 상호 호환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K-PASS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협의체인 OPA를 발족했는데 K-PASS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는 CSP 4개사, MSP 17개사, 아이아스사 2개사, 그리고 파스 8개사, 사스 19개사 등 총 81개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ASS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와 또 실제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K-PASS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교육받고,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 대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그 사업 협력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긴급 보안 패치가 발표됐는데 이 패치는 누가 하고, 또 K-PASS에 대한 연구 개발은 또 누가 하는지, 이 부분은 이 모든 일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가 중심 채널이 되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개발된 파스 플랫폼에 대한 코어 소스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스나 가이드 등 일련의 개발 내용들은 모두 GitHub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플랫폼 구축 전환 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고, 전문 기업 육성, 확인 제도, 교육이나 세미나를 이용한 전문 개발자 육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호환성 확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전문 교육기관 양성에 기여하여 민간 파스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공공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그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이 핵심 플랫폼으로 탑재되고 전문 기술 지원 등이 이루어져서 그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업무 부처에서도 K-PASS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공적으로도 파스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항 중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인공지능 서버리스, 외증 등 그 첨단 서비스에 대해서 K-PASS 플랫폼과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CSP사와 협력하고 있고, K-PASS 내 플랫폼 중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내용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쿠버네티스 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코리피로 전환하는 사이드카 참조 모델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국내 CSP사의 그 서비스 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치 방법과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활용 방법과 관련 서비스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센터 미션은 범국가 상호 호환 운영 환경 조성입니다.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해서 그 멀티 하이브리드 생태계를 구축해서 정부방 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 그리고 각 지자체별 자체 클라우드에 대해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미션은 기업, 기관, 대학, 그 개발자 육성과 열린
이런 조직들과 모두 열린 협력입니다. 공공, 민간, 국내외 커뮤니티 연결의 구심점 역할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K-PaaS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기반으로 개발자, 전문가,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와 상시 협력 공동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픈랩, 개발자 커뮤니티 또한 OPA를 중심으로 한 민간 중심의 협력 생태계, 개방형 협력 공간으로 센터가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플랫폼, 연결된 개방형 국가 생태계 지원, 이거는 장표를 참조하시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공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센터 내에서 공지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K-PaaS에서 한 축을 담당하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가 됩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는 보안 패치 등은 계속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서비스를 완전 종료하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설치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를 곧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가이드는 K-PaaS GitHub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드카는 지속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K-PaaS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신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앞으로는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센터 연락처는 참고하시고요. 네, K-PaaS에 대해서 일단 개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에서의 클러스터 관리에 대해서 뒤에 시연을 포함해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앞서 현재 K-PaaS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 양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파르팔레 버전으로 금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장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의 단독 배포, 그리고 서비스형 배포, 엣지 기능을 구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및 운영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을 단독으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배포 방법이 단독 배포, 그리고 서비스형 배포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서비스로 파이프라인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무슨 RabbitMQ 서비스 이런 거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각 서비스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방식이고요.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계정을 할당받아서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배포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식은 단독 배포로 배포하는 방식이 단독 배포로 배포하는 건데 이게 서비스형 배포나 단독 배포 형식이나 실제 클러스터 배포는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엣지 배포는 쿠버네티스 대표적인 엣지 플랫폼인 큐브 엣지를 통해서 엣지 노드를 구현해서 실제 중앙 클러스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방식이고요. 엣지 노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모바일 장치나 IoT 장치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한 후에 중앙 클러스터로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오픈 소스입니다.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즉 선언화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동작시키고 그 디스크립션에 정의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화된 배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큐브 ADM, KOPS 등 다양한 인스톨러가 존재하지만 그 컨테이너 플랫폼은 그 클러스터 배포 방식이 현재 앤서블 기반의 큐브 스프레이로 자동화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변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K파스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파스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도 처음엔 CFCR이라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서비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FCR을 위한 CI/CD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2020년에 들어서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벗어나 그 단독 배포가 추가되어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없이 그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그 위에 그 올리는 서비스들은 여전히 그 CF를 기반으로 배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에 서비스까지 모두 그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로 개발이 되어서 배포되면서 단독 배포에서도 CI/CD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멀티 클러스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플랫폼 내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큐브플로우를 플랫폼 내에 포함시키고 관련 모델링, 샘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에 K파스 신규 버전이 발표가 되는데요. 국내 CSP를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서비스 및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K파스 컨테이너 플랫폼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플랫폼 영역의 호스트 클러스터에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스티오, 인그레스, 파드맨 등의 서비스가 있고요. 멀티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포탈 및 테라맨, 매트릭 API 등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와의 연동을 위한 서비스 브로커가 존재하고 그 하버, 키클락 등 플랫폼 구동을 위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엣지 플랫폼인 큐브 엣지가 엣지 노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초기 플랫폼 구성 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플랫폼상에서 클러스터를 등록하거나 생성을 통해 서브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영역에서도 그 관련된 서비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고요. 현재는 테라폼을 기반으로 서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테라폼을 이용해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AWS와 오픈스택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 클러스터를 활용해 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내에서의 지원 사항은 현재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컨테이너 플랫폼 포탈입니다. 그 포탈을 통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고 클러스터 관리에 대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포털 대시보드 상에서 등록된 그 분산 배치된 여러 클러스터에 대한 매트릭 정보나 리소스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CSP별로 인증 정보라던가 이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IAC 코드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 클러스터 포탈은 앞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 생성을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테라맨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고 포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중에 한 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맨은 포털을 통해서 클러스터 생성을 요청받으면 테라폼을 활용해 클러스터 생성을 중간에 핸들링해주는 프로세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테라폼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스턴스 정보를 이용해서 서브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 테라맨이 처리를 합니다. 절차별로 생성된 클러스터 정보나 프로세스별 로그 정보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그 등록된 클러스터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클러스터별 운영자를 지정하여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별 담당자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클러스터는 매트릭 API를 통해서 클러스터나 노드 단위의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 리소스 정보 등을 그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포털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요. 플랫폼 단위의 모니터링 설치 도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고 현재 스테이터스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테라폼 IAC를 도입을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나 IaaS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그 자사의 서비스들, 즉 VM이나 네트워크 구성 등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솔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서 API나 SDK를 제공해서 코드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처와 같은 IaaS 연계되는 오픈소스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제이슨 등의 스크립트만을 가지고 인프라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이런 기능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를 우리가 GitHub이나 길렉과 같은 소스 코드를 관리하듯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코드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인프라를 수동으로 배포하는 대신 코드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장점은 그 일관성입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올바르게 배포하는 방법을 파악한 후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 배포를 위한 코드를 가져와서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백엔드가 필요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적합한 인프라의 생성이 훨씬 쉬워지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인프라에 대한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 해당 프로세스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인프라를 갖추는데 반복적인 코드 작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방식, 즉 코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프로비저닝 및 확장에 필요한 시간, 노력, 전문 기술 등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키텍처를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화했다는 것은 이 문서로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프라 변경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인프라 변경에 대한 로깅 및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프로비저닝에 대한 속도 또한 수동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라폼을 도입해서 적용했는데 근데 올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라폼을 만든 해시코프사가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를 BSL, 즉 오픈소스가 아닌 상용 라이선스로 바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로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이노베이션 하겠다는 케이파스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제품이 돼버린 거고요. BSL은 그 라이센스 정책상 BSL을 선언한 버전부터 그들이 정한 기간까지 상업용 라이센스로 정의하고 이전 버전이나 그들이 정한 기간이 지난 버전은 오픈소스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지 않는 구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CV, CC 등 보안 문제 등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 소프트웨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IAC로 대표되는 오픈소스들이 퍼펫, 그 셰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나 해당 제품을 활용하는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 등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테라맨 같은 그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그 기간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픈토프라고 하는 테라폼에 기반한 새로운 오픈소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오픈토프는 테라폼의 라이센스 정책에 반대하는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오픈소스 제품으로 테라폼을 지속적으로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을 포크해서 만들어진 이 오픈소스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기반의 오픈소스이고 현재 버전까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테라폼과 동일합니다. K8s에서도 해당 오픈소스로 테라폼을 대체해서 신규 버전에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테라폼과 배포 절차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 생성을 위한 테라맨의 동작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테라맨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VM 인스턴스 생성인데요. 포털을 통해 템플릿화된 스크립트와 클러스터 인증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테라맨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CSP별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키 정보를 볼트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 인증 정보와 기본적인 클러스터 정보를 통해서 그 프로바이더를 생성한 후에 포털을 통해서 제공된 테라폼 스크립트를 이용해 테라폼을 실행시킵니다. 테라폼을 통해 실행되는 방식은 테라맨에서 이게 그 중간에 핸들링 해주면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프로바이더 및 백엔드 초기화를 위한 테라폼 이닛 과정, 그리고 플랜을 통한 실제 그 IaaS에 어떤 리소스가 생성될지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 어플라이를 통해서 플랜대로 실제로 인프라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인프라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은 모두 DB상에 기록이 되고요. 포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앞선 프로세스에서 VM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 인스턴스를 이용해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컨테이너 플랫폼에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 실행된 큐브 스프레이를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큐브 스프레이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SSH 키상 공용 키를 각 서버에 배치시키고 그 생성된 인스턴스의 IP 정보 등을 이용해서 설정 정보를 완성 후에 클러스터 배포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데요. SSH 키 정보는 앞선 VM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 테라폼 스크립트를 통해 각 서버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인스턴스의 IP 정보를 알아와야 되는데 테라폼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TF 스테이트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 정보는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컨설이나 그 S3 등 스토리지에 테라폼 백엔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 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는 백엔드 저장소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클러스터의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TF 스테이터스 파일 안에는 그 생성된 인프라의 네트워크 구성 정보, VM 인스턴서 정보 등 그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클러스터 생성에 필요한 인스턴스 호스트 네임과 IP 정보 등을 가져와서 큐브 스프레이 구성 파일들을 완성한 다음에 클러스터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치 스펙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가 되고요. 해당 정보는 해당 그 생성된 클러스터에 대한 그 인증 정보 등은 볼트 등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K8s에 대해서 알게 되신 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8s라고 치시면 더 많은 영상이 오케이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정확한 유튜브 채널명은 _OKEY_코리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